자, 이번 시간에 교과서 82쪽, 83쪽, 84쪽까지 나와 있는 단어 형성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 형성은요, 일단은 어근과 접사가 있어야 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그 어근은 실질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라고 해요. 그죠? 실질 형태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 그 다음에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이 이제 형태소가 합쳐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단어 구분 문제가 이제 나와요. 단어 구분 문제는 반드시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중요합니다. 최초 이 단어를 한 번만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성분이 직접 구성 성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시 잘 보세요. 불꽃놀이는 하나씩, 이거 하나하나, 이 네 개가 다 어근 또는 접사란 말이에요.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접사가 하나 껴있다고 해서 이걸 파생으로 보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직접 구성 성분으로 봤을 때 이 불꽃놀이는 불꽃과 놀이로 나눌 수가 있고, 불꽃은 둘 다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고, 놀이는 어근과 어근과 접사가 이루어진 파생어잖아요. 근데 이 합성어나 파생어는 그 자체로 단어가 이미 됐어요. 이 단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단어 형성법에서는 또 다른 어근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어근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합성어와 파생어는 또 하나의 어근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구성음으로 따지면 이거는 합성어가 되는 거죠.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자, 그래서 이런 함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단어 구분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제 합성어 부분인데, 합성어가 지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합성어는 의미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구성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의미상 나누는 거는 일단은 처음에 일단 한번 나눠 놓고, 그 어근과 어근의 어떤 의미 관계가 어떠냐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나눴을 때 그 뒤에 있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느냐. 일반적으로 수식의 관계가 있으니까 종속합성어는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어근을 보통 수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제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비 중에서 부슬비, 다리 중에서 돌다리, 이렇게 의미가 제한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의미가 제한이 된다 하면 그건 종속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융합합성어인데요. 융합합성어는 그냥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대등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버섯 중에서 건버섯? 의미상으로 보면 종속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거 두 개 합쳐지니까 원래 의미가 사라지고 다른 의미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됐을 때는 융합합성어인 겁니다. 알겠죠? 전혀 다른 다른 의미로 변했을 때는. 자, 그런데 모의고사 기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의미에 관련된 합성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졌을 때 본래의 의미가 둘 다 유지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의미가 변한 경우, 두 개 다 새로운 의미로 변한 경우,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를테면 구멍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가게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죠? 근데 구멍은 어때요? 의미가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하나는 변했고 하나는 변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미로 나눌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유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두 개 다 변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경우, 두 개 다 그냥 그대로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대등하고 종속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의미가 그냥 그대로 둘 다 유지되겠죠. 어근의 의미들이 다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자, 구성 방법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에 따른 결합이라든지 연결 어미가 있는 경우, 명사를 그냥 나열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말을 사용할 때 그 방법에 따라서 합성이 된 경우, 이건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예시들 보죠. 여기 어미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소위 명사가 나열되는 거 괜찮다고 했죠? 큰 집, 여기 관형사형 어미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통사적 합성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문법에 맞게
합성이 된 경우입니다. 근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부사는 원래 용어는 수식해야 되는데 체어는 수식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합성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그게 덮밥, 덮은 밥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관형사의 어미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부술비는 부술이 부사잖아. 부사가 체어는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죠. 자, 등산은 오를 등에 매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오른다. 우리의 어순하고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어에서는 이거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 마칠게요.